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 우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이야기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됐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실형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인가 오늘 그 결과가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미 대법원이 유무죄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양형이 좀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MTN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6거래일 연속 좀 대량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오늘 결론을 짓게 되니까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관건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어디까지 뇌물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데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기회를 줘야 된다면서 선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 분야일 것 같은데요. 이미 삼성전자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올해 30조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미국 오스틴 지역에 땅까지 사놓고 이렇다 할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대만과 한국이 1, 2등으로 격차가 압도적인데 삼성전자가 점유율 17%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TSMC가 50%를 넘나드는 점유율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와 같은 이런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장 증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이제부터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된 종목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대표적으로 후공정의 오사트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페스라든지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등 역시도 이들 업체들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의 대규모 이 투자 소식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이때가 기회라고 좀 하시네요. 이 관련주 소부장 좀 바라보자고 하시고요. 네페스, 테스나, 하나마이크론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애플이 올해 출시된 아이폰 30에 센서 시프트를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이 소식을 내놨습니다. 센서 시프트가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림이 없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이폰 12에 탑재가 됐었고요. 이걸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아이폰 12의 센서 시프트 우리 LG 이노텍이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떠신지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애플 차기 아이폰 카메라의 센서 시프트 기술을 확대한다라고 하죠. 원래는 이게 아이폰 12 모델, 일부 모델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인데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끔 돕는 역할을 좀 합니다. 어두운 곳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포착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센서 시프트 기능을 적용을 했는데 이 센서 시프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차기 아이폰에서도 LG 이노텍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이 기술이 DSLR 같은 고급 카메라에 쓰이는 기술인데 애플은 다른 스마트폰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차기 아이폰에 이런 고급 기능을 좀 확대 적용을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폴디드 카메라와 관련해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스마트 업체인 샤오미라든지 오포 등도 폴디드 카메라 채택을 늘리고 있고 애플 역시도 폴디드 카메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가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화웨이가 스마트폰 판매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2, 3등을 다투던 회사인데 화웨이의 몰락은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을 기회를 엿보게끔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웨이가 물러난 자리에 샤오미라든지 오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역시도 제품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폴디드 카메라 시장 확대는 상당히 좀 내년까지도 상당히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에 옵트론텍이라든지 자하전자 역시 수혜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폴디드 카메라에는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다르게 프리즘 부품이 신기로 추가되는데 이는 옵트론텍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폴디드 카메라에 적합한 액추에이터 OIS 같은 경우 자화전자가 삼성전기와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품사들과는 좀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매력적인 종목들 언급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일단 폴디드 카메라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그 안에서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기, 옵트론텍, 그리고 자화전자까지 우리가 흐름 놓고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빅히트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 10월에 엄청난 기대감 안고 이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 빅히트가 이제 70만 주가 넘는 의무 보유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고 주가 위치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도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빅히트 지금이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개월짜리 기간 의무 보유 확약 물량 76만 주가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하죠. 총 의무 보유 수량의 이제 17%가 넘는 규모로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의 상장 이후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최고가가 35만 1,000원을 찍었지만 단 몇 분 만에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이틀째에는 20만 원을 간신히 지켜내는가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장 물량 우려로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2020년은 K-팝 역사의 획기적인 하늘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재반 여러 상황이 좀 변화였지만 글로벌 락다운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아티스트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면서 엔터 산업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엔터 4사 모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기존 아티스트들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빅히트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온라인 공연과 함께 코로나 백신 보급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공연 재개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연 재개라는 게 엔터 전반에 좀 플러스 요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인지도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점차 관심권을 두고 점차 관심을 좀 올려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적으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빅히트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 때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